안녕하십니까. 관개토 역사철학 TV입니다. 오늘은 천하 중심 고구려 그리고 그 고구려 관개토 태왕이 삼국통일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무기체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력적이며 강했습니다. 하지만 군대가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무기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뛰어난 전략 전술이 있어야 하고 용맹스런 지휘관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개토 태왕 능비에 의하면 고구려에는 수군이 있었습니다. 396년 태왕이 백제를 칠 때 완궁솔 즉 직접 수군을 이끌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이런 수군에 관한 기사는 어느 문헌에도 없습니다. 비문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고구려 수군. 그러면 비문에서 말한 대로 고구려는 백제를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백제의 한성을 공격하려면 먼저 백제의 수군 기지를 공격해야 합니다. 세 개의 공격로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한강수로로 직접 들어가는 길이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한강수로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천 문학산정으로 들어가고 다음은 남양만 일대에 백제 당항진이 있습니다. 용인, 성남을 거쳐 한성의 배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396년 고구려는 한강유역의 백제를 공격하여 큰 전과를 올립니다. 백제의 58개 성 700촌을 함락시키고 남녀포로 1,000명과 세포 1,000피를 획득하였습니다. 백제 아신왕이 고구려의 노객, 즉 신하국이 되겠다고 맹세한 때가 이때입니다. 이러한 고구려의 승리 요인은 막강한 수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고구려의 수군 활동을 더 알아보기 위해 요동반도로 가보겠습니다. 고구려 수군은 관개토 태왕 이후에도 혁혁한 공헌을 합니다. 바로 당나라와의 전투에서 수군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승리였습니다. 발해만으로 둘러싸인 요동반도 최남단, 고구려 해양방어선인 비사성이 있습니다. 성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바위산처럼 보입니다. 비사성은 삼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정상에 올라서면 발해만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요동반도에 상륙하는 모든 배를 감시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비사성 앞바다 장해 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의 성 이름이 고구려 성산입니다. 마을에 사는 나이 많은 노인을 따라 올라가니 지금도 성벽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매우 정교한 석성입니다. 배들이 정박하는 해양기지이면서 항해하는 배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감시초소였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장해현지입니다. 장해현지에는 404년 고구려가 요동지역을 획득하고 장산 열도를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404년에 이 일대가 고구려의 점령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갑 비병의 육군과 더불어 활약했던 수군. 이로 인해 고구려는 다양한 전략 전술을 구사하며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관개토 태왕이 개척한 고구려의 영토입니다. 태왕은 18세에 즉위하여 막강한 군대를 앞세워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고구려 판도를 요동까지만 그려놓고도 넓은 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사실은 요서 즉 오늘날 요하의 서쪽 강력까지 확장했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고구려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태왕 능비 중에는 마지막 부분에 수묘인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수묘란 태왕의 능묘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능지기, 묘지기, 산지기 등을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수묘인 제에 대하여는 주목하지 않는데 비문 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문에는 수묘인들의 출신 지역을 일일이 새겨놓고 있습니다. 이 지명들은 태왕이 정복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수묘제도는 국가의 통치 질서의 하나였습니다. 태왕 스스로 말하기를 앞으로 1만 년을 지켜갈 것을 후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태왕의 국가 통치술은 직접 지배보다는 간접 지배였습니다. 비문에는 송민, 신민, 노객 등의 말이 나옵니다. 천하의 중심에 고구려의 태왕이 있고 사방의 소왕들이 다스리고 있으며 이때 고구려와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는 태왕을 중심으로 한 소왕들과의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항복한 나라와는 다시 전쟁을 하지 않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비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제왕이 영원히 신하가 되겠다는 영의 노객이 그 뜻입니다. 태왕은 이런 약속을 믿고 군대를 철수했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태왕이 백제를 친 것은 백제가 외와 연합함을 미워한 것이지 백제의 토지를 탈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하질서의 중심국 고구려, 관개토 태왕릉비를 세운 것도 바로 이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왕의 국가이념은 비문의 첫머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유석시조 추모왕지 창기야 출자 북부여 천재지자 모 하백여랑. 고구려를 건국한 시조 추모왕은 천재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라고 밝혀놓았습니다. 이는 곧 천손 민족으로서 가장 신성한 민족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태왕을 평하여 대전략가로서 선비족 정복을 위한 북진 정책을 세웠다고 보았습니다. 흔히 태왕을 정복 군주로서 영토 확장을 말하나 국가의 기초를 닦고 다양한 종족을 통합하여 결국에는 고조선의 영광을 되찾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 초기 국시가 다물이라고 한 것은 곧 고조선 제국의 부활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구려 제국의 위대성이기도 합니다. 이름하여 국강상 관개토경 평안호 태왕, 왕중의 왕 태왕, 천하의 황제, 천자의 나라, 천하의 중심으로서의 고구려 정통성의 근원은 단군의 고조선에 있습니다.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었으므로 주변 나라를 고조선을 이응 같은 민족으로 보았기 때문에 무력으로 통일시킬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모든 나라를 받아들이는 통합 정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고조선의 통합정치입니다. 고조선은 전국을 거수국으로 다스렸습니다. 거수국은 윤내영 교수가 제안한 개념으로 중국식 제후국과는 달리 더 많은 독립성과 자치성이 부여된 고조선의 30여 개 제국의 통치체제를 말합니다. 고조선이 2000여 년의 통치가 가능했던 것도 이 거수국 체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관개토 태왕의 요동과 요서 정벌은 고조선의 고토를 회복하는 데 대의가 있었다고 본다. 고주몽을 삼국유사에서 단군의 자손, 단군지자 이라 한 말에서 우리는 고조선과 고구려가 같은 민족, 같은 혈통이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관개토 태왕이 고조선의 고토를 회복한 것은 민족의 원형을 회복하려는 것이었다. 단군의 고조선은 거수국으로 나라를 통치했고 이 정신을 이어받은 태왕은 신라의 삼국통일 같은 무력통일의 관념을 갖지 않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태왕에게 왜 삼국통일을 하지 못했느냐고 묻는 것은 삼국통일 이후의 관념으로 판단한 것일 뿐 태왕시대의 통일관념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